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경북 동해안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체감상 영하 5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한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한파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울진과 영덕 영하 4도, 경주 영하 3도, 포항이 영하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경주 4도, 울진과 포항 5도 선을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도, 독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찾기 힘듭니다. 그나마 지자체 중에는 포항시가 비교적 일찍 내년부터 청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조례도 없고 예산도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뿐 기자입니다. 다회용 식기가 전문 세척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온 살균과 건조를 마친 식기는 다시 사용처로 보냅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다회용기 세척장인데 세척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의 배달업체나 장례식장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량이 저조하다 보니 최근에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거하고 세척 배송하는 일들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시민들이나 아니면 업주들한테 전가하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야 이 일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일부터 대부분의 가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지만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다회용기 사용이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포항시에서 내년부터 청사 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에는 조례가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포크, 일회용 숟가락 정도 줄이기만 선택할 수 있지 제가 다회용기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옵션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 그대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을 비롯해서 주요 관공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카페나 시민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저희 홍보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저희가 이 부분들은 환경 자원순환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데 비해 다회용기 활성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 펌프장 7곳을 새로 짓거나 처리 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태풍 흰난로 당시 큰 피해를 입은 대송면과 구룡포읍에는 각각 빗물 펌프장이 신설되고 송도동과 연희읍, 철강공단 등에 있는 빗물 펌프장은 배수 능력을 기존 20년에서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국비 880억 원과 시비 58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지난 10월 대구에 있는 고택을 활용해 점포를 열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들이 해당 점포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 종로에 문을 연 스타벅스 커피 매장. 100여 년 전인 1919년에 지어진 고급 한옥을 개조한 첫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됐습니다. 중증 장애인 김시영 씨는 소식을 듣고 해당 매장을 찾았지만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문 계단 턱이 높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장 벽을 따라 한 바퀴 돌다가 가까스로 주차장을 거쳐 마당까지는 들어갔지만 여기에도 경사로가 없었습니다. 결국 매장에 들어가지 못한 김 씨는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주문해야 했습니다. 해당 매장에 경사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결제할 테니까 경사 만들어달라 하니까 다른 매장 많으니까 다른 매장 이용하시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센터에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네. 지금 해당 매장 그 컨셉이 한옥이라서 해당 건물은 관련 법령 이전에 만들어져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경사로가 설치될 때까지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대기업으로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해서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는데 유모차를 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뒤늦게 장애인 고객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하겠다며 건물주와 협업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합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어제 실시한 금속노조 탈퇴 찬반 2차 투표 결과 69.93%의 찬성률로 탈퇴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지회 측은 기업노조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포항지부 관계자는 탈퇴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하면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니까 교육 여건이 되는 곳을 찾아 주민들이 떠나는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3명인 고령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년에 따라 학생이 5명 있기도 하지만 1명도 없는 학년도 있습니다. 학생이 적은 4학년과 5학년은 1개 반으로 복식 수업을 해왔는데 얼마 전 1명이 전학 가면서 학생 1명과 교사 1명이 1대1 수업을 합니다. 놀이나 체험 중심의 수업은 할 수 있지만 반별 단체 활동은 어렵습니다. 체육 수업은 전교생이 다 함께 인형극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지역 유치원 아이들까지 함께 관람하기도 합니다. 아쉬운 거는요. 친구들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맨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선생님께서 저만 가르치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전교생 13명 가운데 5명은 학교 인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날마다 학교 버스로 통학합니다. 2019년부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 학교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입학이나 전학이 가능한 자유학구제를 도입해 그나마 학생이 늘어난 겁니다. 모듬학습이라든가 협동학습 같은 수업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학년통합 수업이라든가 학년통합 전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학반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40년 동안 경북에서만 통폐합으로 사라진 초중고등학교는 953개. 교육당국은 작은 학교로의 전학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4년간 50억 원 이상 지원했지만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로 오히려 통폐합 대상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입 학생들이 이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에서 통학 택시를 제공하거나 교통비 지원, 안 그러면 인근 학교와 통학 차량을 공동 이용하게 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농산어촌 고령화로 교육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교는 사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125개 기관과 학교에
장애인 근로자 151명을 채용한 데 이어 내년에는 183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3.63%로 의무 고용률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철도 폐쇄로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옛 경주역이 내일부터 경주문화관 1918이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합니다. 문화관은 공유 사무실과 3D 프린터 작업실, 교육실, 스튜디오 등 문화 창작 공간으로 구성돼 시민들이 전시장과 버스킹 공연장, 예술품 벼룩시장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1918년 개통한 경주역 역사를 기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의 힘을 높이기 위한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공모를 통해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포항해경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동 점검을 4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 속에 함유된 황 함량이 법적 기준치를 지켰는지 등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 관련 사항을 점검합니다. 또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 먼지를 억제하는 설비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도 점검합니다. 70세 이상 경북도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 달 12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체감상 영하 5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한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한파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울진과 영덕 영하 4도, 경주 영하 3도, 포항이 영하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경주 4도, 울진과 포항 5도 선을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도, 독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